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화정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효과나 부작용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정상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는 물론 여성을 포함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약물에 대한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주로 실험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실험을 해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신약 개발을 하면서 그 약을 투여했을 때 혹시 불임이 되거나 또는 그 태아의 기형성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그런 연구가 진행되게 됐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개발된 그 입덧을 방지하는 약 중에 탈리도마이드란 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임신 초기에 투여받은 여성들에게서 기형아 출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저는 물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지가 없거나 있어도 짧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그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탄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을 그런 그 신약 개발의 임상 시험에 포함시키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스터디는 됐고 그 결과를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성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1.5배에서 1.7배 정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성과 남성은 여기 다 와 계신데요. 키나 체중도 많이 다르죠. 호르몬도 다르죠. 생리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는 빈도수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인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비만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80%는 여성 환자들입니다. 또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심장병에 그런 발생을 해서 사망을 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여성에서 더 많이 밝혀져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흡연은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하시지만 흡연을 했을 때 여성들에게서 심혈관계 쪽에 부작용 또는 어떤 위험도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라든가 또는 흡연 내력에 대해서 보정을 해도 여성에서 폐암이 나타날 확률 한 2.7배 정도 더 높다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우울증 걸릴 확률도 여성이 2~3배 정도 더 높고요. 반면에 여성은 면역 기능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방어해줘야 되는 기전인데 오히려 그런 면역세포들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은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여성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또한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부작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9살에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인데요. 질레 효모균에 감염된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이라는 약물을 이제 투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좀 알러지 치료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됐는데 그때 사용했던 약물이 털페나딘이라는 약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약물은 여러분 아마 이제 코감기 같은 거 있어서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럴 때 항히스타민제 처방 많이 받으실 텐데 그 처방 받으실 때 이거 졸립니다. 운전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들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털페나딘이라는 약물은요. 졸립지가 않았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약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약물을 같이 병용 투여했던 이 여성에게 있어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실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사실 여기 이제 심전도 그림인데요. 여기 P에서부터 T까지 이런 간격들이 계속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 QT 간격이 여성이 더 길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상태에서 이 약을 병용 투여했을 때 그 간격이 더 길어지면서 갑자기 심실빈맥이라고 해서 갑자기 심실 쪽에서 팍팍팍팍 뛰기 시작하다가
급하게 멎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톨사데스 포인테스라고 하는 부정맥 중에 한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에서 그랬을까라는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일단 여기 계신 남성분들 감사해야 될 것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심장을 더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또 하나는 여성의 큐티 간격이 남성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이 약물로 인해서 그게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털페나딘이라는 약물은 98년에 대체의약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1994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 미국 우리나라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미국 FDA에 그 의약품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가 300개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20%에서 그 약물의 체내 동태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럼 약물의 체내 동태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일단 약을 드시게 되면 위장관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전신으로 약물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으로 분포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관에 가서는 약효를 나타내지만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농도가 너무 높아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행을 돌던 약물들이 간으로 가게 되면 간 대사효소에 의해서 그 활성 있던 약물이 불활성화가 되거나 또는 심장에 가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약을 먹으면 흡수되고 전신에 분포하고 또 대사나 배설의 경로로 인해서 몸에서 제거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단 흡수면에서 보면 음식물을 드시든지 약을 드시든지 위장관 체류 시간이 여성이 더 길기 때문에 흡수가 느리게 일어나고요.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흡수가 더 많이 되니까 더 취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개체차는 있습니다. 또 분포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전신 분포 많이 해서 그 분포 용적도 더 큽니다. 하지만 또 여성은 체지방이 많지요. 그래서 지방에 녹는 지용성 약물 같은 경우는 여성의 체지방에도 분포를 많이 해서 분포 용적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사 효소는 남성에서 더 많기 때문에 활성 있는 약물을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남성이 더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여성에게 더 활성이 좋은 그런 대사 효소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능력도 남성이 더 뛰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은 약물을 먹게 되면 흡수는 많이 되고 또 그러나 몸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대사나 배설 경로는 훨씬 적기 때문에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의약품집에 있는 그런 약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몇천 개 이상을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성별 차이는 몇 성분 정도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65개의 성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었는데요. 그중에 여성에서 흡수가 높다가 33개, 혈중 농도가 높다가 21개 성분, 그리고 클리어런스라는 건 몸에서 소실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적게 소실되는 케이스가 18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약물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효과도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어떤 약물 그룹이 과연 그렇게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저희가 또 살펴봤더니 뇌와 관련된 중추신경계 쪽 약물에서 성별 차이가 21개 성분에서 나타났고요. 심장과 혈관계 쪽에 나타나는 게 9개 성분, 또 암 치료하는 약물 중에 7개 성분, 또 여러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감염되면은 항감염제라고 써야 되는데 그 경우에서 6경우,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 그런 약물에서 한 9개 성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서구 선진국에서는 어떤 질병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빈도수가 발병 빈도수가 다르다는 거 스터디 많이 되었고 의약품의 부작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FDA를 포함한 여러 외국 규제기관에서는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항감염제 약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혈관계 작용 의약품에 대해서 보자면 쉽게 생각하면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찌면 그것을 치료해주는 뭐 부정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 심혈관계 작용 약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정맥 치료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잘못 쓰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작용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빈맥이라고 해서 1회에 90번 이상 막 팍팍팍 뛰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심전도 그래프에서 보시면 QT 간격이 길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남성의 QT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이제 사이즈상으로 심장이 작고요. 심박동수는 좀 더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심장 연구하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심박동수가 느릴수록 수명이 연장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박동수가 빠르면 심혈관계의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박동수에 따라서 얼만큼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됐고 사망을 했느냐, 뭐 그런 질환이 발생했느냐, 이런 스터디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성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심부전 치료제 중에 디기탈리스 강심배당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약물은 치료력이 굉장히 좁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 농도를 아주 타이트하게 맞춰서 써야만 되고요. 조금만 농도가 높아져도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약물들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 동량을 투여했을 때 여성에서 혈중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치명적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그런 것이 더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타겟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성의 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원인이 뭐였나를 봤더니 심장에 있는 소듐 펌프의 활성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나 무조건 여성이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혈압 치료제 중에서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더 긍정적인 작용을 나타내면서 혈압 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이 여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의 사례들이 많이 보고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추신경계 약물의 경우에는 일단 암 환자들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 쓰는 게 몰핀, 펜탈린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취제 투여하면서 근유한 효과까지 같이 나타내야 돼서 근유한제도 쓰는데, 그 베크로늄 같은 그런 약물들의 감수성은 여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을 투여를 할 경우 여성에서 진통 효과나 근유한 효과가 더 좋고요. 그러니까 남성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용량을 증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프로포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과다 복용으로, 과다 투여로, 복용은 아니고 투여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바로, 근데 이 프로포폴은 보통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많이 쓰여지는 약물이고요. 환각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약물인데요, 현재. 근데 이 프로포폴 투여 후에 회복 시간이 남성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용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대한법의학 페이지를 참고로 보니까 프로포폴을 남용한 사례들에 대한 9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 2건은 이미 사망한 뒤에 남용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이 환각작용 좋아하셔가지고 수면 내시경 1년에 몇 번씩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고. 물론 모든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쓰는 건 아닌데, 그걸 사용하는 경우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제의 경우는 일단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이제 에이즈 치료제에서 특히 여성에서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경우에 기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여성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 투여를 할 경우 혈중 농도 높고요. 또 면역 기능도 좋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는 여성에서도 높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약물 노출이 많다 보니까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막 이렇게 메스꺼린다든가 구토한다든가 이러한 위장관 과민증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산증이라고 해서 유산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을 산성화하는 질환도
83%나 여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에이즈 치료하다가 20건의 사망 건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85%가 유산산증 때문에 사망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통증이라든가 근력이 저하되고 감각이 저하되고 막 전기로 찌르르한 그러한 통증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뭐 발진이나 또는 간독성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 스터디한 그룹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게 약물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냥 여성 환자들 중에 나 치료 안 하겠다 이렇게 드롭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물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서구 여러 나라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그런 정책 현황들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가를 좀 보시면 일단 미국 FDA에서는 이미 1993년에 약물의 임상평가할 때 성별 차이에 대해서 연구해라. 여성을 인볼브 시켜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라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또 미국의 그 심장협회에서는 2007년도에 그 심혈관계 질환을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니까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 의약품을 규제하는 기관인 EMA 같은 경우에서도 2006년도에 심혈관계 질환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2005년대에 보시면 ICH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 또는 뭐 유럽 여러 이런 의약품 규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그룹인데 이 경우 2005년도에 이미 임상시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라. 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이러한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획연구라는 제안서가 나왔고 저희 그룹이 이제 이 연구비를 수주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약물들에 대해서 좀 스터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사례들도 조사하고 문헌 자료도 조사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식약청에도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